외환용 신동화는 시황과 이슈보다는 시청자분들이 매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적 분석, 다시 말해 차트 분석을 통해 상승할 확률이 높은 주식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는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방송 내용에 관련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 종목 상담 등은 노란톡 메신저 오른쪽 하단에 외환영웅 신동환 또는 외환영웅을 검색하시면 참여할 수가 있고요.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번 시간까지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뭐다? 상승하는 종목만 공략하면 되는데 그 보는 방법이 뭐다? 이동평균선을 봐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죠? 그리고 이동평균선 안에는 정배열이라는 거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정배열의 반대는 역배열인데 역배열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역배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전혀 보지도 말고 관심도 갖지 말고 추가 매수 금지, 물타기 금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골든 크로스는 뭐다? 골든이라는 거는 좋은 거죠. 금 관련을 해서 올라갈 수 있다. 좋은 뜻이다. 그런 종목만 공략해야 된다. 그럼 반대는 뭐다? 데드 크로스다. 그럼 데드 크로스는 뭐다? 죽는 선, 죽음의 선, 안 좋은 거죠. 그럼 그런 차트는 보지도 말고 물타기도 하지 마라. 그럼 거기에 관련된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그럼 지지는 뭐냐? 지지를 함으로써 올라갈 수 있다. 지지를 깨므로써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고, 저항이 뭐다? 돌파하면서 뚫고 가면 더 많이 간다. 그러나 저항선에 부닥쳤다 내려갈 수 있다. 그런 게 지지선과 저항선이다. 그러면은 위 한 가지에서 6가지 토대로 실질적으로 수익 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동안 하다가 말았던 게 1번부터 6가지를 토대로 절대로 공략하지 말아야 할 종목을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다시 한번 문의를 하셔서 다시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수없이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얘기라도 아는 얘기라도 계속 들어야 된다. 왜? 매매 시장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제가 2000년대, 98년대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 동안 기본은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뉴스는 새로운 얘기가 계속 바뀌어야 되겠지만 매매 시장의 기본적인 기술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 뜻으로 다시 한번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는 들은 분은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 뭐다? 이동평균선이란 주가의 평균을 이어놓은 선이다. 그죠? 근데 5위선은 뭐다? 개인 심리선이다. 그죠? 그럼 이 5위선이 뭐다? 여기 보면은 차트를 키시면 바로 이동평균선이 나옵니다. 여기서 5위 이평선이 오래 하신 분들은 안 쓰시는데 지금 하신 분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방송 나오고는 전문가들도 아니면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셔야 됩니다. 5일 이평선은 뭐다? 개인 심리선이다. 이 5일 이평선이 깨지면은 개인이 심리가 흔들린다는 뜻이다. 그러면은 깨지면은 100%는 다 팔진 않지만 최소 50%에서 80%는 팔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다? 20일 이평선은 뭐다? 기간 심리선아. 기간은 누구다? 연기금 운영한 또는 증권사, 보험사, 뭐 새마을금고, 기타 등등 대한민국 금융업에 허가된 회사들을 보통 말합니다. 일명. 기간이라는 거는 20일 인평선,
보통 뭐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보통 노란 선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기본 세팅을 했습니다. 자, 똑같이 이 22선이 어떻게 되나 깨지면 기관들도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절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퍼센트로 이것도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50에서 80%는 깨지면 팔 수밖에 없다. 회사 룰, 증권사 금융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그 이하도 있지만은 보통 이 정도 깨지면은 판다 이런 뜻으로 해서 21선이 기간 심리선이라고 예전부터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61일 이평선은 뭐다? 61일 이평선은 외국인 심리선이다. 그죠? 외국인들이 이 60일이 더 깨지면은 외국인들도 심리가 흔들린다. 그래서 보통 가장 중요한 게 5일, 20일, 60일이고요. 나머지 120일선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가끔씩 이제 차트로 CG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딱 찍고 깨질 때도 있지만은 찍고 반등하는 경향이 확률적으로 높더라. 그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그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복습한다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복습을 수없이 한다는 거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자, 이 이동평균선에서 정배열이라는 게 뭘까요? 정배열이라는 정, 발의 정자, 똑바로 간다. 자, 순차적으로. 자, 5, 20, 60, 102선이 순차적으로 돼 있는 것이 정배열이다. 그럼 주식을 하는 분들한테는 또는 코인, 현물을 하는 사람들. 현물이라는 게 뭔가요? 내가 10,000원에 샀어요? 그럼 최소 11,000원, 12,000원에 팔아야지 돈이 되죠. 수익이 나죠. 그게 이제 보통 현물이라고 합니다. 현물을 팔 때는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야지 돈이 되죠. 그게 이제 보통 정배열 순차적으로 간다고 하는 건데 그런 종목,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식에서는 정배열이 가장 우선적이다. 그죠? 근데 정배열이 되기 전에 또 뭐다? 좀 이따 얘기했지만 골든 크로스가 먼저 우선적으로 됩니다. 자, 그럼 정배열이 됐을 때는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자, 정배열이 되어가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주가는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정배열의 반대는 역배열이랬습니다. 그죠? 역배열은 어떻게 된다? 주식에서는 절대로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 관심도 갖지 말아야 된다. 그죠? 요 역배열은 뭐다? 120, 60, 20, 50. 120, 60, 20, 50으로 역순으로 돼 있는 거를 역배열이다. 그죠? 그럼 역배열은 꾸준히 주가가 하락할 여력이 많다. 여기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갈 가능성이 90%가 넘기 때문에 10%의 배팅보다는 90%의 배팅해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주식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역배열로 되어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나? 주가는 장기 침체로 상황이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빠지는 종목을 굳이 제가 말했죠? 떨어지는 칼을 굳이 잡을 필요 많다.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죠? 피가 나고 아파요. 굳이 떨어지는 칼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잡지 마세요. 또는 물타기 싸다고 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역배열이 되는 종목을 혹시라도 갖고 있는 분들은 손절 라인 10에서 20% 내에서는 잘라야 된다. 손절. 투자의 기본은 뭐다? 수익이 아니라 손절, 손실이다. 잘라야 된다. 또는 중장기 종목은 26%, 27% 안에 잘라야 된다. 그래도 어떻게 된다? 현금화를 해야지 유리하다. 왜?
계속 떨어지는 걸 갖고 있어봤자 시간의 비용, 자금의 비용 계속 나가죠. 그러니까는 자르고 차라리 현금화해서 수익 나는 종목, 제가 계속 얘기했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 케미컬이나 그죠? 그런 종목들을 계속 공략을 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뭐였다? 골든 크로스를 했죠. 골든 크로스. 이거는 초보자나 오래된 사람이나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죠? 왜냐, 매매하다 보면은 내동 매매가 되고 열받고 하면은 아무 생각이 없을 때도 있어요. 아무리 오래돼도. 초심으로 돌아와서 꾸준히 하셔야 된다. 매매 연습은 10만 번, 100만 번, 1000만 번 해도 무리 없다. 대신에 실전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은 모의 투자 또는 실전 매매를 하다가도 심리가 흔들리면 모의 투자로 꾸준히 연습하세요. 자, 골든 크로스는 뭐다? 단기선이 장기선을 뚫는다. 시키면서 이 5일 이평선이 21편을 뚫었다. 이렇게 해서 5일 이평선이 이렇게 뚫었을 때 21 이평을 뚫었을 때를 골든 크로스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 21 이평선이 60일을 뚫었을 때 또는 61 이평선이 120일편을 뚫었을 때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5일 이평선이 21을 먼저 뚫어야지 그 다음에 뚫겠죠. 그렇기 때문에 5일 이평선이 21을 뚫었을 때를 저는 골든 크로스라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럼 골든 크로스의 반대는 뭐다? 데드 크로스다. 그죠? 자, 데드 크로스는 뭐다? 죽음의 선이다. 죽음의 선 안 하는 게 좋죠. 단기선이 장기선이 깼을 때. 자, 21선이 50일 밑으로 떨어질 때. 아니, 그러니까 5일 이평선 20일을 깼을 때죠. 그죠? 깼을 때 이렇게 해서 20일을 빠졌을 때. 또한 60일선은 어떻게 된다? 5일 이평선도 깨고 20일선도 깨죠. 또한 120일선을 5일 이평선도 깨고 21평도 깨고 60일선도 깼죠. 이렇게 역배열이 되면서 데드 크로스 때는 계속 빠진다. 이런 종목은 절대로 물타기 하거나 추가 매수 금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만 기본만 하셔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식은 어떻게 된다? 주식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런 모양의 차트만 해야 된다. 그죠? 이건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그죠? 저항선인데 올라갔다 부닥치더라도 올라가는 선, 이게 저항선이고 여기는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올라갔다 눌리면서 가는 선, 지지선. 이런 위로 올라가는 주식을 무조건 공략을 해야 된다. 그죠? 이런 밑에 내려가는 거는 절대로 쳐도 보지 말고 물타기도 하지 말고 추가 매수도 하지 마라. 그죠? 언제까지 빠지도 본다. 차라리 반등해서 올라갔을 때 기본적으로 얘기했을 때 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봐주시고, 그럼 이거를 토대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금양을 얘기했었죠. 금양 좀 이따 차트로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금양을 7월 25일 날 공략했었고요. 그죠? 5,750원부터. 근데 저번 주 금요일 시키면서 언제죠? 제가 좀 잘 못 보는데 제가 11월 10일 날 그때부터 우리 그 노란톡 시청자분들한테는 이제는 금양 좀 이따 얘기했지만 미래라노텍 그리고 한미글로벌은 공식적으로 공략을 6번에서 8번 했는데 이제 잠시 멈춘다. 당분간은 이제 공략을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금양이 어찌됐든 5,750원에 공략했는데 지금 금양이 얼마 정도 됐죠? 금양 한번 봐볼까요? 금양이 예, 31,800원까지 떨어졌네요. 얼마까지 갔었죠? 41,500원까지 갔었죠. 그러면은 5,750원에 사신 거는 여기 얼마였으면 대략 5, 7에 35, 8에 40, 한 700%는 올라간 거였죠. 최대. 그렇죠? 여기서부터 제가 공략했으니까는 만약에 계속 하고 있었으면은 700% 이상 수익 났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서 이 금양을 사고 이 최근까지 샀죠. 한 아마 8번인가 그래서 토탈 11번 누적으로 공략을 했다. 그죠? 눌릴 때마다 계속 샀으니까요. 그죠? 요 처음에 샀던 분은 계속 하고 있으면은 한 줄에도 갖고 있으면 아마 700%를 맛봤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익 나는 방법, 끌고 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지금 지금 금양을 얘기했었죠. 금양을 얘기하고 있고 다음에 이 금양을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자, 7월 25일 날 그죠? 노란 톡방에 써죠. 5,750원부터 5,440원까지 30원까지 공략하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절가는 6,570원이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공략하고 세 번째 공략하고 네 번째 공략하고 5번 공략했었다. 이렇게 해서 노란 톡방마다 딱 정확하게 공략하는 가격, 시간을 그죠? 다 적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죠? 보시면은 8월 5일날 자 9,250원에 또 공략합니다. 이렇게죠? 또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또 8월 29일날 8월 29일날도 11,700원에 또 공략한다고 또 썼습니다. 그죠? 눌린 건 얼마고 손절 건 얼마였다. 9,250원이었다. 또 공략했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유 중인 분은 지속 고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갖고 계신 분들은 5차 목표가가 됩니다. 그죠? 12,500원이 5,500 목표가가 되죠. 1, 2, 3, 4, 5차가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9월 7일 날도 하고 9월 14일 날도 하고 그죠? 9월 14일 날 18,500원 또 공략했죠? 그랬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금양을 또 언제야? 10월 19일 날도 또 공략했습니다. 그죠? 10월 19일 날 19,700원에 또 공략하자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금양과 미래나토가 7번째, 8번째 재공략한다. 그죠? 손절가랑 목표가 14,400원이다. 목표 1차 목표는 21,200원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또 청산을 또 시켰고요. 이거는 그냥 차트 보면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금양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8번 공략을 11월 7일 날 마지막으로 31,600원에 다시 한번 공략하자. 해서 33,900원, 손절가 21,100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 그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가 아까 좀 말했던 그런 기본만 아신다면은 충분히 혼자서도 되는데 혼자보다는 외환 오신 동안 오른쪽 하단에 노란 톡방 QR코드를 보시면은 그대로 좀 들어와 주시면은 거기서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금양이 이 톡방 인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올려주신 거죠. 자, 금양이 어떤 분은 16.9%다, 96%다, 327만원 벌었다. 어떤 분은 25.2%다. 어떤 분은 47.12%다. 어떤 금양은 23.3%다.
어떤 분은 72.84%다. 어떤 분은 83.39%, 어떤 분은 92.72%, 그죠? 어떤 분은 111.27%, 어떤 분은 106.9%, 또 어떤 분은 86.34%, 어떤 분은 19.63%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죠? 시청자분들이 다 올려주시죠. 노란 톡방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요거는 저번 시간까지 얘기했던 거고요. 자, 다음에는 자, 미래나텍도 이제 얘기합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다 아까 얘기했죠. 언제죠? 11월 10일 날 하고 11일 날 제가 금양 미래나텍 한미글로벌은 6번에서 지금 8번, 11번까지 공략했는데 이제 더 이상 공식적으로는 당분간 공략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고 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나텍도 8월 24일 원래는 2021년 12월 13일부터 공략을 했었어요. 4,880원부터 4,400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때 공략을 했죠. 8월 24일 날 그죠? 11,000원에 들어가서 눌림가 9,870원까지 손절가는 8,530원 1차 목표는 11,600원을 보겠습니다. 했지만 돌파를 해버렸죠. 돌파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미래나텍도 8월 4일 9월 7일날 그죠? 이때 9월 7일날 공략을 카톡방에다가 썼죠. 9월 7일 수요일날 13,200원에 미래나텍 공략하자 세 번째 그죠? 눌림가는 11,600원까지 비중은 5%에 손절가는 1,400원에 목표가는 14,500원에 공략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를 노란 톡방에다 계속 올립니다. 시청자분들이 계속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미래나텍 언제 또 공략했다? 9월 28일 그죠? 9월 28일 날 시초가에 들어가자 해버렸죠. 9월 28일 날 여기 시초가에 들어가자 여기 딱 들어갔죠. 시초가에 들어가자마자 여기 시초가에 딱 들어가자마자 수익을 딱 내고 끝냈습니다. 근데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손절가는 12,200원, 목표가는 17,400원. 여기가 이제 거의 17,450원 딱 했을 때 딱 정확히 찍고 빠졌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9월 27일 날에도 이때도 공략하자. 그죠? 네 번째 14,850원 14,850원에 들어가자. 손절가는 12,200원이다. 1차 포는 17,400원이다. 똑같이요. 다섯 번째 공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27일하고 28일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때 정확하게 팔고 나왔다. 10월 10일날 또 공략했죠. 10월 10일날 수요일날 자 14,250원 시초가에 들어가자. 손절가는 1,500원이다. 1차 목표가는 15,300원이다. 이렇게 해서 이날에도 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들어간 이유는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CCI5가 상방이고 다른 보조지표가 좀 올라가고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쭉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다 보여드리는 제 노하우니까요. 몇 가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미래나톡은 어떻게 됐다? 21년 12월 달부터 공략을 해서 한동안 공략을 안 하다가 이때부터 두 번째부터 왜 공략했다? 저는 뭐라 합니까? 저 외환영신 동안은 프리미엄을 더 주고 산다. 그죠? 여기를 돌파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매매를 여기서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여기 돌파할 때 공략을 한 겁니다. 그죠? 돌파할 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죠? 그죠? 여기를 공략한 이유가 뭐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쪽을
뚫었기 때문에, 그죠? 뚫었기 때문에 돌파 안 하죠? 뚫었기 때문에 공략을 했다. 그죠? 그러면서 CCI5도 하고 또 다른 보조 지표가 상방, 또 다른 지표가 상방이 돼서 그죠? 매수 공략을 미래나텍도 좀 수없이 많이 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미래나텍가 보시면은 이 저점을 찍고 올리고 올려서 상방이 된다. 그죠? 그러면서 이 CCI5도 상방, 또 다른 보조지표도 상방, 또 다른 보조지표도 상방. 그죠? 다 상방이죠? 그 때문에 공략을 여러 번 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내가 차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선 긋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선을 걷더니만 계속 부닥치죠. 이 선을 중순선에서 돌파하면 또 매수하고 올렸다가 돌파하면 다시 또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계속 공략을 해야 된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죠?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노란 톡방 그 QR코드 그걸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래나텍도 몇 번 8번째 공략하면서 끝냈다. 그죠? 저번 주 언제요? 11월 10일 11월 10일 12일 날 금양 미래나텍 한미글로벌은 이제 더 이상은 아니라 당분간은 공략을 공식적으로 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 18일 날 또 공략을 시초과했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분은 57.1%, 어떤 분은 15.03%, 어떤 분은 24.47%, 어떤 분은 49.5%, 어떤 분은 41.70%, 어떤 분은 34.95%라고 이렇게 수익을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한미글로벌도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였죠. 한미글로벌이 이렇게 해서 이 한미글로벌도 보면은 10월 7일 금요일날 자 28,000원에 들어가자. 그죠? 이것도 여러 번 했다. 여러 번 이유가 CCI5와 또 다른 보조표가 상방, 또 다른 보조표가 상방이 돼서 공략을 했다. 그죠? 상방. 골든쿠스와 정배열. 그래서 또 이거는 한미글로벌이 또 10월 12일 날 또 공략했죠. 10월 12일 날 31,200원에 또 공략하자. 손절가는 23,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써드립니다. 그래서 한미글로벌이 마지막 이것도 보면은 언제 11월 1일 날 마지막으로 거의 공략을 또 해서 45,500원에 들어가자. 손절가는 29,600원,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43,000원, 2차는 또 따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청산하고 또 끝냈다. 그래서 한미글로벌도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 인증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분은 이제 돈을 많이 넣었죠. 43.33% 수익, 1,000만원 이상 수익, 어떤 분은 647%, 어떤 분은 579%라고 수익을 냈더라. 그래서 이제 아까 좀 얘기했죠. 주식은 첫 번째보다 골든크로스, 정배열, 그죠? 그 다음에 CCI5, 또 다른 보도지표 제가 110개 중에 13개,
차트를 18개에서 거의 21, 23가지를 조합을 해서 데이터 과학을 만듭니다. 그러나 기본은 뭐다? 골든크로스, 정배열, CCI5입니다. 그거를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또한 저번 주 11월 10일, 11일 상대로 금양, 미라나텍, 한미글로벌을 6번에서 8번, 11번까지 공략했던 종목을 당분간 공식적으로 이제 공략을 안 할 거다. 이제 수익 청산하고 끝내는 종목으로 간다. 이런 거를 이제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유총화학 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다시피 자, 금양 차트입니다. 금양 일봉. 그럼 금양 일봉인데, 그죠? 일봉 차트. 자, 금양은 제가 이때부터 공략을 했었죠. 지금 거의 몇 번이에요? 8번에서 11번의 공략을 하면서, 그죠? 한 이유를 설명을 이제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해드릴게요. 자, 이게 보조지표가 나오면은 이게 이제 좀 두껍게 했습니다. 자, 연한석이 이제 5일평선이고요. 자, 50, 20, 60, 120입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오르는 게 이제 정배열이면서 이제 정배열 되기 전에 먼저 골든 크로스가 됩니다. 골든 크로스가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지웠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좀 크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차트를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7월 25일 전에 여기 보이시죠? 이제 5일과 10일 돌파한다. 그죠? 20일날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이날 공략한 겁니다. 그죠? 7월 25일 날. 7월 25일 날 이때 공략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를 왜 공략했다? 보시면은 정배열과 골든크로스. 먼저는 골든크로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정배되고 요거가 또 다른 보조지표가 상방이었고 그 다음에 CCI5가 태양을 향해 언덕이 됐기 때문에 공략을 했다. 그죠? 이런 모양이 됐을 때는 충분히 매수 상방이 될 수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이 이겁니다. 어쩌면 이 기본만 되면은 됩니다. 굳이 뭐 다른 거를 할 필요는 없고요. 딱 이 기본, 그죠? 이 모양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모양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찾을 수 있다면은 충분히 하락하는 종목보다 상승하는 종목을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때 공략을 했고 이때 공략했고 세 번, 네 번, 아니 세 번, 그다음에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이런 식으로 공략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보조 지표들이 계속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이 CCI5가 그죠?
이 바다보다는 우회가 많죠. 그죠? 이게 많죠. 그죠? 그러면은 주식은 뭐다? 주식은 상승한댔습니다. 그럼 보조지표도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어떻게 된다? 한 번만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샀어요. 이때 팔면은 더 이상 이제 뭐 만 원이 돌파하면은 더 이상 어떻게 된다? 이럴 때 못 사죠. 비싸다고. 그러나 주식은 달릴 때, 그죠? 이렇게 해서 달릴 때 더 공략을 또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어떻게 된다? 떨어지는 게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 계속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제가 이제 이때 팔을 때 했죠. 이때 판 이유가 이제 머리를 찍고 어깨가 되는 것 같아서 언제 팔았다 했죠? 10일 날, 그죠? 10일 날 공식적으로 청산을 시켰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저는 이 금양을 8번에서 한 11번을 공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식적으로는 공략을 당분간은 안 한다. 당분간. 그죠? 당분간은 안 한다. 이제 어떻게 보면 5,750원부터 41,000원이니까 거의 700%간 거 아닙니까? 그죠? 5735, 한 7749 하니까는 거의 700% 이상 올라갔죠. 여기서 중간중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식은 올라가는 종목을 최소 뭐 8번에서 11번은 계속 공략을 짧게 10%, 20%, 30%, 20%, 10%, 20%, 30%, 10%, 20%, 30% 요거를 합쳐도 그죠? 8번이면은 10%씩만 합쳐도 8번이면 80%고요. 그죠? 20%씩 8번이면 160%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도 좀 챙겨야 된다. 그래서 주식은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이죠. 자, 미래나텍. 사실 미래나텍은 좀 길게 볼게요. 미래나텍은 제가 12월 달부터 샀다 했죠. 12월 20 이때부터 공략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때 한번 공략하고 이제 수익 청산한 다음에 좀 몇 개월 동안 여기 몇 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았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언제 공략했다 했죠? 미라네톡이 미래네탁이 8월 12월 13일날 공략했고 그죠? 12월 13일날 처음에 공략했고 8월 24일에 9월 7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공략했죠. 그죠? 12월 13일부터 하는 거네요. 공략을 이때 공략한 건 이제 12월 13일부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잘 공략했죠. 그 이유가 뭐다? 말씀드렸지만 CCI5랑 다른 보조지표 또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11가지가 쭉 있는데 그 중에 됐고 뭐다? 골든크로스와 정배열이 됐기 때문에 공략이 됐다. 근데 그 다음에 8월 달에 공략한 이유가
8월 이때부터 공략한 이유가 뭐다? 다시금 정배열과 골든크로스, 그렇죠? CCI5 다른 보조지표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략을 또 계속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주식은, 그죠?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제 돌파를 해,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요, 그죠? 이쪽을 한번 왔다가 거의 8개월을 박스과 밑으로 왔었죠. 그러나 우리가 산 가격은 오지 않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점과 내가 산 매수가에 오지 않으면 계속 홀딩한다. 주식은, 그렇죠? 계속 홀딩한다, 그죠? 그러다가 이 정선을 돌파하는 척하다가 돌파하다가 다시 눌릴 때 또 공략하는 겁니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갈 가능성이 90에서 99%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절이 잡고 매매하는 겁니다. 100%는 없습니다. 알겠죠? 100%는 없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거다. 알겠죠? 이렇게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뭐다? 또 이제 그만 하라는 게 한미글로벌이죠. 자, 한미글로벌은 언제부터 공략했다? 보게 되면은 11월 1일, 그죠? 10월 7일, 그죠? 10월 11일, 그죠? 보통 이 부분부터 공략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때도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 보시다시피 다른 거지만은 여러 가지가 이 다 빨갛고 골든크로스와 정배열이다. 그죠? 그럼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 몇 번씩 하더라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머리를 확인하고 어깨에 떨어질 때까지 계속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종목 또한도, 그죠? 좀 키워보면은 이 종목 또한도 제가 볼 때 이제 거의 고점을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고점을 찍고 지금 음봉세기가 됐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10일날 공식적으로 공략을 멈춘 겁니다. 이제 그래서 6번에서 8번, 11번까지 금양, 미라나텍, 한미글로벌을 이제는 11월 11일 날짜로 공략을 멈춘다. 이 종목은 이제 세 종목은 당분간은 공식적으로 공략을 안 하고 갖고 있는 분들만 이익절을 하든지 최악의 경우는 본절 5,750원에 금양을 사신 분은 계속 버티면 되죠. 단주 한 줄에도 버텨보는 연습을 뭐 어디까지 가는지 앞으로 6개월, 1년, 2년 동안 내가 샀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단 한 줄에도 또는 1%로 갖고 있으면은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뭐다? 돈 버는 것도 있지만은 머니 게임이다. 게임은 뭐다? 수없이 많이 모의 투자나 실전 투자를 한 사람이 승리한다, 이긴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모의 투자로 최소 1000번,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 이상
실전 매매 안 해도 됩니다. 꾸준히 연습을 주식이나 국내 선물이나 해외 선물이나 다 동일합니다. 꾸준히 연습을 하신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좋은 종목을 발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머리를 확인하고 어깨 파는 방법이 뭐다? 머리 위에 찍고 나서 음봉이 3개면 기본이고, 또한 제가 말하는 보주주피들이 빠질 때, 그죠? 이런 식으로 하락할 때, 하락하면은 이제는 고점이구나, 머리를 찍고 하락할 때 됐구나를 생각하고 이제 아쉬워하지 말고 판다, 이렇게 해서 해주신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충분히 저처럼 이런 종목 충분히 발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나중에 증권사에서 보시면 되는데, 예, 업종별 차트도 먼저 좀 봐주셔야 돼요. 똑같습니다. 주식 보는 방법하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저점을 찍고 어떻게 되는, 저점에서 사지 말랬죠? 저점에서 사지 말랬, 그러다가 떨어지죠? 저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저점 대비 프리미엄을 주고, 그죠? 프리미엄을 주고 1,000원이나 2,000원, 만원을 주고 산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골든 크로스가 됐을 때, 근데 바로 골든 크로스 될 때는 사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오른쪽 하단에 노란 톡방 QR코드 들어오시면 가르쳐 드립니다. 자, 골든 크로스가 몇 번 되는데 언제가 더 안정적인지를 보고 공략을 한다. 그죠? 그래서 양봉들이 3개가 뜨면 더 상승의 힘이 더 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 종합지수도 지금 상승, 그죠? 한 2주 전에 2200포인트가 이제 안 깨면은 상방이라 했는데 벌써 돌파를 해버렸죠. 2300포인트도 바로 돌파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럼 거의 2500포인트가 올라가고 있죠. 아마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좀 더 상승의 힘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종합지수를 보면서 개별 종목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스피를 볼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다? 이거는 선물 차트입니다. 선물 차트인데 선물 F가 이제 퓨처입니다. 선물 차트도 다 마찬가지다. 선물이 뭐다?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차를 SK를 합친 거죠. 200개를.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점을 찍고 나서 애매하죠. 지금 애매할 때는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골든 크로스가 안 됐으니까는 골든 크로스 됐을 때 돌파하면서 양봉이 3개 이상 됐다. 그러면서 정배열이 됐다. 매수 전략으로 선물도 매매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종합지수, 선물지수도 보면서 대응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아까 했듯이 이제 투자자 매매 동향도 좀 파악을 해주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봐주신다면은 매매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증권사만 됐으면 투자자 매매 동향, 그래서 뭐를 보냐, 외국인과 개인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피 비차익이 있고 코스닥 차익 비차익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사면은 그날, 그 다음날, 또 그 전날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꼭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대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보는 방법이 또 추가로 또 해주시면은 뭐냐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미니